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얕은 대기가 있고 지구의 바다와 흡사한 대양과 강물을 다량 포함한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로파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79개 위성 중 하나로 1610년 갈릴레이가 첫 발견하고 1979년 보이저호를 통해 첫 이미지가 포착되며 계속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측 당시 유로파의 표면은 20km 두께의 얼음으로 둘러싸인 모습이었는데요. 태양으로부터 8km 떨어진 영하 160도에서 220도인 극한의 환경이 이미 드러났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유로파에 존재하는 물의 발견입니다. 이는 1996년 무인 탐사선 갈릴레오의 관측에서 시작되는데요. 의아하게도 자기장이 없는 유로파가 목성을 공전할 때 자기장의 교란이 측정된 거죠. 이는 유로파의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가 있다는 거고, 이것을 과학자들은 소금물 바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2019년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증명되는데요. 실제로 유로파 표면에 염화나트륨의 존재가 발견된 거죠. 더군다나 유로파 표면을 가로지르는 긴 균열들은 지표 아래 물의 존재를 암시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유로파에 지하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 투시 장비로 관측한 결과 유로파의 지하바다 깊이가 100km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이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 깊이의 10배입니다.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까지 거리가 100km임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깊은 바다인 거죠. 만약 분석대로라면 달보다 작은 이 위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물을 가진 천체가 되고 그 양은 지구 바다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발견이 나오는데요. 2019년 11월 네이처 천문학지의 놀라운 발표가 이어지죠. 바로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연구팀이 유로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기둥을 발견한 겁니다. 이는 높이 200km로 치솟는 물기둥이었는데요. 연구팀은 유로파가 뿜어내는 물의 양은 초당 2360km라고 합니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수분 만에 채울 수 있는 규모인 건데요. 물론 2년에 한 번 포착될 만큼 이런 현상은 드물지만 이는 지하바다 존재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셈이었죠. 과학자들은 물이 분출되는 원인을 화산 활동과 비슷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내부 멘틀 물질이 화산 폭발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유로파 역시 지각 활동으로 빙하를 뚫고 뿜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극한의 얼음 위성에서 어떻게 액체 상태의 바다가 유지되는 걸까요? 이는 상상 이상으로 강한 목성의 중력 때문인데요.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2.5배나 강합니다. 목성이 끌어당기는 조속력과 거대 갈릴레이 위성의 상호작용으로 유로파는 지각이 움직이고 내부 열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물론 표면의 빙하까지 녹일 정도의 지열은 아니지만 지하바다를 유지하기엔 충분하죠. 그렇다면 얼음 아래 지하바다에서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해답을 열수 분출구에서 찾았습니다. 열수 분출구는 마그마로 뜨겁게 되어진 바닷물이 솟구치는 곳이죠. 우리에겐 1977년 심해 탐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햇빛 없이도 열수구의 열기와 화학물질만으로도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됨이 발견된 거죠. 그곳은 갑각류, 담치류 같은 생물들이 햇빛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하고 있었는데요. 열수 분출구는 이런 생물에 먹이를 공급해주며 미생물로 인해 먹이 사슬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얼음으로 닫힌 유로파의 바다 역시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죠. 물론 유로파의 지각 활동이 없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과학자들은 최근까지 유로파의 화산 활동이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목성의 조속력으로 지각 활동이 있으며 이는 목성에 더 가까운 2호의 화산 활동만 봐도 알 수 있죠. 2호에서는 수백 개의 화산에서 용암이 흐르고 화산가스가 400km까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한 환경은 아닙니다. 유로파 표면의 방사능은 5400mS로 지구보다 100만 배 높으며 극한의 온도는 어떠한 생명체도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더 높게 보는데요. 다행인 건 두꺼운 지표의 얼음이 방사능을 막아주고 추위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생각보다 바다는 따뜻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나사는 유로파 탐사 계획을 밝혔는데요. 유로파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첫 번째 타깃이 된 거죠. 유로파 클리퍼로 면면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5조 원이 투입되었고 예정대로라면 2024년 발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행성도 아닌 위성 하나만을 위한 첫 탐사로 유로파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024년 발사되어 2030년 도달할 예정이며 근접 비행을 통해 대기 시료를 수집하고 위성 표면을 관측할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탐사에선 유로파의 빙하를 뚫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탐사선에 묻어간 균 때문에 얼음 아래 닫힌 생태계를 망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지각을 가장 깊이 판 것이 약 10km 정도이기에 20km가 넘는 얼음층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유로파의 수증기 분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200km까지 치솟기에 비행으로 액체 수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죠. 때문에 나사는 더 많은 수집을 위해 유로파의 수증기 분출 시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 거리와 방사능으로 쉽지 않을 탐사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기원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빛이 없어도 생명이 존재함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신비를 알아내고 우리가 풀지 못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도 있죠. 우주의 모든 것은 빅뱅으로 시작되어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로파에 직접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곳의 바다 역시 지구처럼 수십억 년의 역사를 지녔다며 좀 더 진화된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년은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곳, 가늠되지 않을 만큼 멀고 거대하단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 우주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들을 그저 바라보며 우주의 모래알보다 작은 우리가 오늘 겪은 나쁜 일들은 그에 비해 작고 별거 아니라는 위안을 얻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리딩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